안녕하세요. 92페이지 중단원 마무리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혹시 너무 빨라서 또는 내가 모르는 게 있어서 수업이 이해가 안 됐다면은 꼭 영상 보고 부족한 부분 채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 얘네들 다 방정식이에요. 얘는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들입니다. 그래서 얘를 해로 갖는다 라는 말은 여러분 앞으로 이런 말 자주 볼 거예요. 해로 갖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미지수에 x에 마이너스 1, y에 3을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들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x 자리에 마이너스 1, y에 3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럼 계산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지 본다고 했죠. 자, 첫 번째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2개가 만나서 플러스가 됩니다. 따라서 좌변은 4, 우변은 2가 되는데 4랑 2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1번은 x는 마이너스 1, y는 3을 해로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립 안 하는 거예요. 틀렸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입을 해줍니다. x에 마이너스 1, y에 3 대입해 주시면은 1이 되는지 계산해보면 되겠죠. 4랑 마이너스 1 계산해서 마이너스 4 더하기 3은 1인가? 두 개 계산하면은 아니에요. 얘는 마이너스 4랑 3 더하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성립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래 두 개 보시면은 얘네 둘이는 합니다. 잘 보셔요. 3에 3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 곱하기 3은 3이다. 그대로 적은 거예요. 저는 얘 계산 지금 한 게 아니라 는 3 그대로 가져와서 실제로 이 등호가 성립하는지를 볼 겁니다. 자,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 더하기 6은 3이다. 실제로 계산하면 3은 3이 됩니다. 등호 만족하죠. 그래서 등호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 1, 3을 해로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4번. 마이너스 2 똑같이 대입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더하기 3 곱하기 3은 11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두 개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계산해 주시면 플러스 2 더하기 3, 3은 9가 11이 되나요? 되거든요. 되니까 내가 x에 마이너스 1, y에 3을 대입했을 때 식 성립하니까는 얘를 해로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해로 갖는다 라는 말 엄청 많이 나올 거니까는 기억해서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번 문제 볼게요. 마찬가지로 x, y의 순서상 a는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1, 3이랑 b가 1차 방정식의 해랍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 둘이가 얘의 해래요. 그 말은즉슨 내가 이 방정식에 1번 순서쌍과 2번 순서쌍을 대입했을 때 요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해라는 말 또는 우리 근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 주어지면 일단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대입했을 때 a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은 7이다. 2번 대입했을 때 3 빼기 2 b는 7이다. 이런 두 가지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계산하시면은 a 플러스 2로 바뀌죠. 마이너스 두 개 만나가지고 a 플러스 2는 7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거 계산하시면은 어떻게 계산하냐? 이 마이너스 2b는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고 요 7은 왼쪽으로 이항을 할게요. 자, 그러면 3 빼기 7은 2b다. 이항하면 부호가 바뀌죠. 따라서 마이너스 4는 2b고요.
양변에 2를 나눠주시면은 b는 마이너스 2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랑 2랑 더하면 7이니까 여기에 있는 2를 반대쪽으로 이항해 주시면 a는 7 빼기 2, 즉 5예요. 그래서 답은 a 값은 5, b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해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y는 5다. 2x 빼기 y는 1이다. 이런 연립 1차 방정식은 해를 하나 가지는데 얘는 연립 방정식이 아니거든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식 하나이기 때문에 식 하나로 이루어진 방정식은 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을 대입해도 우리는 얘를 활용할 수가 있고 2번을 대입해도 얘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x 자리에 a, y 자리에 마이너스 1, 마찬가지로 x 자리에 3, y 자리에 b를 대입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3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나왔냐? 해를 줬어요. 자, 해를 줬으면 우리는 얘 대입하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얘는 연립방정식이라는 점. 자, 대입하면은 3 더하기 2는 a다. 그리고 2 곱하기 3 더하기 b 곱하기 2가 10이다. 우리는 이 두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해라는 건 이 두 방정식,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x값, y값이에요.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고 얘도 맞는 말입니다. 자, 계산하시면은 a는 3 더하기 2, 5고요. 그리고 2 곱하기 3 이항했을 때 계산하시면 2b는 10 빼기 2, 3은 6이다. 즉 2b는 4고요. 2b가 4니까 양변에 나누기 2 해주시면은 b는 2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7입니다.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은 연립방정식이 4개가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 일일이 가능한 x값, y값을 대입해서 찾은 경우도 있고 가간법을 이용한 적도 있고 대입법을 이용한 적도 있어요. 자, 근데 이 문제마다 어떤 방법이 편한지 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골라가지고 끝까지 푸시면 됩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저는 어떻게 풀고 싶냐면 저는 가간법으로 풀겠습니다. 왜냐면은 첫 번째 식에 있는 양변에다가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하면은 6x 플러스 3y는 4, 3, 12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식을 그대로 적어 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가 왜 곱하기 3을 양쪽에 해줬냐면은 얘랑 얘를 비슷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문자가 두 개 있는 걸 하나로 줄이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양변 왼쪽은 왼쪽끼리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더해 줄 거예요. 더해 줄 겁니다. 자, 왼쪽씩 더해 주시면 6x 더하기 3y에서 x 빼기 3y를 더하면요 x끼리 더할 거고 y끼리 계산을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y, 3y랑 마이너스 3y는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좌변에는 7x 그리고 우변에는 21. 따라서 x는 3이고요. 자, x 3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 x는 3을 내가 알고 있는 식 여기도 대입해도 되고 여기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어디 대입할 거냐면요 여기 대입할게요. 2 곱하기 3입니다. 자, 2 곱하기 3에서 y를 더했더니 4가 됐대요. 이게 얼마일까요? 6에서 y를 더했더니 4가 됐네. 6에서 2 줄어들었네요.
y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까지 적어주시면 얘가 연립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괄호 2번 문제. 요 앞에 있는 개념 문제, 노란색 문제에도 있는 유형이에요. 자, 요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대입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대입법은 뭐냐면 내가 두 가지식을 알고 있어요. x는 얘랑 똑같아. 그리고 x는 얘랑도 똑같아. 우리 똑같은 x잖아요, 얘네 둘이. 근데 얘는 얘이면서 동시에 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x 대신에 요 x 대신에 3y-6을 여기 대입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입해 보시면 3y 빼기 6은 2y 빼기 5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다고 했죠? 문자가 두 개 있던 게 하나로 줄어들면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y를 이항하시고 마이너스 6을 이항하시면 계산했을 때 3y 빼기 2y는 마이너스 5 더하기 6입니다. y는 1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얻은 1, x값을 구할 때 대입을 해야겠죠. 자, 이번에는 위에도 대입하고 밑에도 대입해 볼게요. 자, x는 3y 빼기 6이래요. 여기에 1을 대입해 보시면은 3 곱하기 1, 즉 3 빼기 6 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근데 나는 여기 대입하고 싶어. 그래도 괜찮아요. y가 1일 때 여기 1 대입해 보시면 2 곱하기 1 빼기 5. 마찬가지로 2 빼기 5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내가 x든 y든 문자 하나의 값을 얻은 다음에는 위에 식에 대입해도 되고 밑에 식에 대입해도 되고 대입했을 때 나머지 한 문자의 값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x값과 y값을 다 찾아야 연립방정식이 됩니다. 다음 3번은 복잡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괄호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괄호는 풀면 되겠죠? 괄호 풀어볼게요. 4x 빼기 4y는 3x 마이너스 7이다. 밑에 것도 풀겠습니다. 자, 여기 주의할 거 마이너스 5거든요. 마이너스 5가 여기 분배되면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y가 되어 여기 있는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바뀌는 겁니다. 자, 는 4입니다. 또 계산해 볼게요. 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디가 어색하냐면은 평소 보던 형태랑 달라요. 특히 얘.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어떤 형태가 익숙했냐면 어떤 x 더하기 어떤 y는 누구다. 즉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 있을 때가 제일 편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x가 오른쪽 항에 있네요. 오른쪽 우변에 있네요. 자, 그래서 3x도 반대쪽으로 이항시켜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계산을 하시면은 x 빼기 4y는 마이너스 7, 위의 식은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자, 아랫변에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y는 4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훨씬 깔끔해졌죠? 자, 여러분들이 혹시 어려운 친구들이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얘는 처음에는 이렇게 복잡했어. 처음엔 복잡했는데 이렇게 바꾸면 우리 1번에 있는 문제랑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가간법을 이용할 거예요. 대입법을 이용한다면 얘를 이항시켜줘도 되는데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가간법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양쪽에 위에 있는 식의 양쪽에다가 3을 곱할 겁니다. 3x 마이너스 12y는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y는 4
왜 3을 곱했냐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3x랑 마이너스 3x를 같게 만들어 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없어지겠어, 쟤네들이. 양쪽 끼리끼리 더하면 없어지겠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7y 양변끼리 더한 거예요. 마이너스 17y는 마이너스 21 더하기 4 마이너스 17이다. 따라서 y는 얼마지? y 1이고요. 또 내가 알게 된 y는 1. 자, y는 1이에요.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가도 되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 식 더 간단하게 정리한 게 바로 이 식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y 값에 1을 대입하시면 어떤 걸 얻게 되냐? x 빼기 4는 마이너스 7이랍니다. 자, 양변에 마이너스 4를 이항시키면 x는 마이너스 7 더하기 4, 즉 마이너스 3이다. 따라서 y는 1, x는 마이너스 3. 요게 방정식의 해가 될 거예요. 자, 다음 여기 남은 공간에 문제를 잘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개수들이 소수거나 또는 분수거나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소수인 경우는 안 어려워요. 내가 소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또는 가간법을 이용하거나 대입법을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항상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줍니다. 자, 첫 번째 식은 양변에 10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 자, 0.3이 3이 되고요. 0.4가 4가 됩니다. 1.7이 17이 돼요. 10을 곱했을 때. 따라서 3x 더하기 4y는 17. 훨씬 간단해졌죠? 자, 두 번째 식도 내가 개수를 정수로 만들 건데 여기에 있는 분모 3과 2를 없애줄 수 있는 그러한 수, 양변에 내가 얼마를 곱해주면 될까? 3과 2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다 해줄 거예요. 여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왼쪽만 해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4x 플러스 3y는 6, 3, 18이다. 이렇게 식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 정리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얘도 마찬가지로 가간법 이용할 건데요. 가간법 여기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x의 개수를 똑같이 만들어주던 y의 개수를 똑같이 만들어주던 어떻게 하면 될까? 저는 위의 식에다가 양변에 4, 밑에 식에다가 양변에 3 곱해주겠습니다. 자, 계산하면은 12x 더하기 16y는 68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아래식에는 12x 더하기 9y는 54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계산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쌤이 4를 곱하고 3을 곱해준 이유는 왜냐? 12x를 같게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렇게 같게 만들어 준 다음에는 12x랑 12x 어떻게 하면 없어지겠어? 그치? 양쪽을 위에 식에서 밑에 식을 빼겠습니다. 자, 빼면 얘랑 얘는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16y에서 9y 빼면은 7y 될 겁니다. 자, 68에서 54를 빼면은 14 될 겁니다. 따라서 y는 2고요. 어디에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위의 식에다가 y에 2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8 더하기 3x는 17이다. 자, 바로 계산이 안 되면 따로 적어도 돼요. 3x 더하기 8은 17이고요. 3x는 8을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8이 되거든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그래서 9이고요. 3x가 9니까 양변에 3을 나누면 x는 3입니다. 따라서 x는 3.
순서상으로 표현하면은 해는 3,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3번 문제 풀이가 길어졌는데 일단 어떤 방법으로 푸는 게 가장 편한지 아까 말한 대로 본인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많이 풀다 보면은 어떤 방법으로 풀지가 익숙해지니까 연습하세요. 이어서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연립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값이 y 값의 2배래요. 자, 요거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 요 만족시키는 x랑 y 값이 있어. 요거 우리 해라고 했죠? 해가 있긴 있는데 그놈의 해가 이 x 값이 y 값의 2배랍니다. 문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분명히 여기에 어떤 수가 만족하는 수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요거는 알고 있어요. 뭐냐? x가 y에 2 곱한 거랑 같다는 거예요. 요 사실을 알고 있어. 요 사실, 요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이 x 대신에 2y를 대입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x 대신에도 2y를 대입할 겁니다. 우리는 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부하기가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문자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적어볼게요. 2 곱하기 2y 빼기 y가 a랍니다. 2y 더하기 2y가 7 빼기 a랍니다. 이렇게 적었을 때 원래는 내가 x도 모르고 y도 모르고 a도 몰랐어요. 그때 a 값을 찾아야 했어. 근데 이제는 x가 없어졌어요. 이 y랑 a만 가지고 이런 연립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조금 더 계산하면은 4y 빼기 y는 a다. 요거 3y가 a라는 거죠. 3y. 그리고 4y는 7 빼기 a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자, 문제에서 뭐래? 이쯤에서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항상 문제를 보셔야 돼요. 상수 a의 값을 구하랍니다. 내가 얘 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문자 2개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입니다. 그래서 a가 3y랑 똑같다 하잖아. a랑 3y랑 똑같아. 그래서 나는 a 대신에 3y를 대입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y는 7 빼기 3y랍니다. 3y 이항해 주시면 7y는 7이고요. 따라서 y는 1이에요. 자, 뭐 보통 같으면은 우리가 x를 찾았겠지만 우리 x 찾는 거 아니죠. a의 값 찾아야 됩니다. 어디를 보시면 되냐? y가 1일 때 a가 얼마인지 3 곱하기 1이 a래요. a는 3입니다. a의 값은 3이에요. 6번입니다. 연립방정식에 해가 없을 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식 2개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해가 한 쌍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2,3이다. 이렇게 해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특별한 경우에는 해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없었냐면은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y는 5고요. 4x 플러스 2y는 11이랍니다. 자, 이런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건 해가 없는 방정식이에요. 왜냐면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주어진 경우에는 가감법을 이용해서 푸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쌤도 가감법을 한번 풀어보면은
얘랑 얘 개수를 비슷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위의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하겠습니다. 4x 더하기 2y는 10이고요. 밑에 식은 그대로 적으면 11이에요. 자, 그러면 문자를 없애기 위해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빼겠습니다. 근데 보면 얘랑 똑같거든요. 똑같은 놈들끼리 빼면은 다 없어지겠지. 그래서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12에서 10에서 11 빼면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 0이랑 마이너스 1이랑 똑같대요. 아니잖아. 등호 성립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왜 생기냐면 요 위로 돌아가 보셔야 돼요. 우리는 요 두 식을 만족하는 x랑 y를 찾을 건데요. 자, 과연 이런 식이 있겠냐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4x 플러스 2y라는 놈이 10이면서 동시에 얘가 11도 되는 제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제가 남자면서 동시에 여자일 수 없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0이면서 동시에 11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x, y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 해가 없다는 거. 자, 마찬가지로 요 연립방정식 얘네도 해가 없다는 조건이 있을 때 그때 a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실제로 내가 가감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식을 조금 바꿔볼게요. 위의 식은 내가 a를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래식에 있는 아래식의 양변에다가 2를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6y는 8.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앞에서처럼 내가 이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문자를 하나 없애려고 하겠죠. 4x와 마이너스 4x 얘네들끼리 좌변끼리 또는 우변끼리 양변끼리 더해서 계산할 겁니다. 더하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 a 플러스 6 전체의 y는 11이다. 이런 식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통 양변에 a 플러스 6으로 나누면은 y 값이 나오는데 우리 앞에 거랑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 해가 없었냐면 다 사라져. 똑같아가지고 다 사라질 때 얘가 해가 없었거든요. 문자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해가 없으려면은 얘네끼리 더했을 때 없어지는 것처럼 얘랑 얘도 사라져야 돼요. 더했을 때. 또는 얘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a 플러스 6 얘가 0이라는 겁니다. a 플러스 6이 0이다. 다시 말해서 a는 마이너스 6이다. 답은 마이너스 6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해가 무수히 많다.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저는 요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예시를 들면은 2x 플러스 y는 3이고요. 4x 플러스 2y는 6이다. 요런 방정식을 풀어라 또는 해를 구해라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익숙하죠? 요거 가감법 이용하기 위해서 문제 풀겠습니다. 위의 식의 양변에 2를 곱해 볼게요. 4x 플러스 2y는 6으로 바뀌었어요. 요 식이 이렇게 바뀌었어. 자, 아래 식도 똑같이 바꿔볼게요. 요 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얘는 쌤이 안 했으니까 양변에 곱하거나 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적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고자 얘를 양변에 2를 곱하고 아래식 가져왔을 때 이 두 식이 지금 보시면 모양을 보시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그럴 때는 내가 얘를 변변끼리 빼면 0은 0이다. 이런 상황이 나오게 돼요. 0은 0 맞잖아. 그지? 우리가 그 특정한 x랑 y 값을 못 구해줄 뿐이지 0은 0 맞거든요.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 위의 식과 아래 식이 서로 똑같이 만들어 줄 수 있으면 해가 무수히 많아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 해가 없냐면 이런 경우에는 해가 없습니다. 아까 있었죠? 자, 해가 없고요. 해가 있습니다. 해가 없고요. 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해가 무수히 많다고 한다. 그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A는 여기겠지. 또는 요걸 지우고 앞에 있는 문제에서 해가 무수히 많다고 한다. A 값을 구하시오. 얘는 계산했을 때 4x 플러스 2y는 2a 4x 플러스 2y는 6. 자, 요거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으면 얘랑 얘도 같아져야 되잖아요. 따라서 2a는 6이다. a는 3이다. 이렇게 물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언제 어떻게 많은지 잘 공부하시기 바래요. 자, 7번입니다. 문제가 주구장창 써져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핵심만 캐치하면 되겠죠. 구미호는 머리가 하나에 꼬리가 9개랍니다. 꼬리가 9개. 붕조는 머리가 9개, 꼬리가 1개랍니다. 서로 반대죠. 자, 그렇게 얘네들 다 모았더니 머리가 72개, 꼬리가 88개라고 합니다. 근데 각각 몇 마리 있는가 라고 물었어요. 일단 하고 싶은 말은 1번에서 이런 문제, 이런 말 없어도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구미호를 X마리, 봉조를 Y마리라고 하자. 이렇게 문자를 사용해서 모르는 것을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 또는 활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입니다. 72랑 88이라는 거. 구미호가 X마리, 봉조가 Y마리일 때 머리랑 꼬리에 대한 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머리는 총 72개랍니다. 어떻게 72개냐? 구미호도 머리가 있겠죠. 봉조도 머리가 있겠지. 그때 구미호의 머리 개수랑 봉조의 머리 개수를 다 더했을 때 72가 된다는 거예요. 자, 구미호는 한 마리당 머리가 1개예요. 근데 X마리 있답니다. 봉조는 머리가 한 마리당 9개래요. 근데 Y마리 있답니다. 이렇게씩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한 상자에 5개 든 과자 총 6박스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것처럼 머리의 개수 똑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얘가 머리에 대한 식이었다면 꼬리에 대한 식도 세울 수 있겠죠. 총 88개랍니다. 자, 근데 구미호는 한 마리에 꼬리가 9개 그리고 봉조는 한 마리당 꼬리가 1개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해 볼게요. x 플러스 9y는 72다. 9x 플러스 y는 88이다. 숫자가 커서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식, 윗식에다가 양변에 9 곱할게요. 9x 플러스 81y는 928 648이다. 자, 그리고 아래식 그대로 적으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9x, 9x 같게 만들어줬으니까 같은 변, 양변끼리 빼줄게요. 빼시면 80y는 560이다. 양변에 0 떼줄 거고요.
그러면 양변에 8도 나눠줄게요. 따라서 y는 7입니다. y가 7이면 x는 얼마일까?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면 저라면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y가 7이래요. 7. 자, 그때 x는 계산하면은 x가 72에서 7, 9, 63을 빼시면 된대요. 9마리입니다. 따라서 구미호가 9마리, 구미호 9마리, 봉조는 7마리.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강민이와 지수가 계단에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3계단을 올라간답니다. 진 사람은 2계단 내려간답니다. 가위바위보를 몇 회 했더니 몇 회? 몇 번 했다는 거겠죠? 근데 나는 얘가 몇 번 했는지 몰라. 강민이는 다 끝나고 나니까 강민이가 처음보다 8계단 올라가고 지수는 3계단 올라가 있었대요. 강민이가 이긴 횟수를 구하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좀 감이 안 잡혀요. 그럴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강민이가 이긴 횟수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얘를 x번 또는 x회라고 둬야겠죠. 문자로 둬야겠죠. 자, 두 번째,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험에서 이 문제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립방정식이라는 생각이 들까? 안 들거든요. 왜냐면 아까 방금 7번 문제에서는 구미호, x마리, 풍조, y마리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 문자를 두도록 x랑 y로 두도록 좀 감이 잡히게 왔는데 강민이가 이긴 횟수를 구하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y를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면 요거 연립일자방정식 문제가 맞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지수가 이긴 횟수 요것도 y회라고 한번 두는 거를 추천해요. 자, 식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런 활용 문제에서는 식 세우기 쉬운 문제는 잘 세우시면 되고, 이렇게 감이 안 잡히는 문제들은 문제에서 주어진 걸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8계단 올라갔답니다. 강민이는 8계단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수는 3계단 올라갔답니다. 그럼 강민이가 많이 이겼겠네. 자, 요거를 식으로 나타내야 되고요. 문제에서 그거 말고는 준 게 없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적어보면은 봐봐. 강민이는 질 때도 있고 이겼을 때도 있을 거예요. 지수도 질 때도 있고 이겼을 때도 있을 거야. 근데 강민이가 좀 더 많이 이겼겠죠. 강민이는 어떻게 계단을 올라갔냐면은 이길 때마다 3칸씩 올라갔어요. 2번 이기면 3 곱하기 2만큼 올라갔을 거고요. 3번 이기면 3 곱하기 3만큼, 5번 이기면 3 곱하기 5만큼, 즉 15계단 올라갔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식을 세우기를 강민이는 총 x번 이겼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강민이가 아싸 이겼다 하고 올라간 계단의 수는 3 곱하기 x일 겁니다. 왜냐? 총 x번 이겼을 때. 자, 근데 강민이가 항상 무조건 다 이기진 않았을 거예요. 내려올 때도 있었을 거야. 언제? 질 때, 졌을 때. 자, 그러면 강민이가 몇 번 진 거야? 강민이는 y번 쳤어요. 왜냐? 비긴 경우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수가 이길 때 강민이가 졌겠지. 그래서 질 때는 2y만큼. 한 번 지면은 계단 2칸만큼 내려가는데 y번 쳤기 때문에 2칸만큼 내려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x번 이기고 y번 쳐서 움직인 계단 수만큼 그게 8계단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수도 이길 때마다 세 칸씩 이동했을 거고 질 때마다 2칸씩 내려왔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강민이가 이겼을 때
지수가 적기 때문에 지수가 진 횟수는 x번입니다. 그래서 식을 세웠을 때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를 만족하는 x랑 y를 찾으시면 된다. 즉 연립1차 방정식이죠.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x랑 y의 위치가 반대인 경우엔 내가 알기 쉽게 써주시면 가장 편해요. 이렇게 써주면 그 다음에 계수 맞춰주면 되겠죠. 가간법이 더 편한 것 같아. 6x-4y는 16, 마이너스 6x 플러스 9y는 9. 변변끼리 더하시면 좌변은 5y고요. 우변은 25입니다. y는 5고 x 어떻게 구할까? 내가 마음에 드는데 대입하면 되겠죠. 저는 y 자리에 여기 5 대입하겠습니다. 아니, 위에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이 자리에 5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5 마이너스 10이거든요. 3x에서 10 뺐더니 8이 된다. 다시 말해서 3x는 18이라는 거죠. x는 양변에 3을 나누시면 6입니다. 따라서 x는 6. 즉 강민이가 6번 이겼고요. 지수는 5번 이겼어요. 따라서 강민이가 이긴 횟수는 5회.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